시어머니 수술비 3천만 원 없다던 며느리, 다음날 성형외과에서 목격됐습니다. 시어머니, 수술비 3천만 원은 저희한테 없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동네 슈퍼 주인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강남 성형외과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 들고 웃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3천만 원 패키지 완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고 큰아들이 5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3개월 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정순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췌장암 2기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췌장암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늦어지면 의사는 말을 흐렸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해도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더 들 수 있고요. 3천만 원. 저희 가게 매출로는 1년을 모아도 모을까 말까 한 금액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췌장암이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응. 수술해야 한대.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우리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도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집에 갈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엄마?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구나. 그날 저녁 큰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왔어요. 며느리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암이요? 진짜요? 응. 이기래. 빨리 수술하면 괜찮다는데. 그럼 빨리 수술하셔야죠. 그게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든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3천만 원이요? 며느리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도 깎였고 저도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이 없거든요.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래.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가 최대한 모아서 드릴게요. 시간 좀 주세요.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한 500만 원 정도는 모아볼게요. 500만 원. 3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은행 대출을 받아볼까? 하지만 68살의 나이에 무슨 담보로 대출을 받겠어요. 가게를 팔까? 하지만 가게를 팔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주인 경숙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경숙이는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췌장암 진단받은 것, 수술비가 3천만 원인 것, 아들한테 부탁했지만 500만 원밖에 못 모은다는 것. 뭐? 암이라고? 순자야.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내 며느리가 5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시어머니가 암인데? 애들도 형편이 어렵다잖아.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지. 시어머니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경숙이가 화를 냈어요. 순자야,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모금 좀 해볼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의리 있는데. 아니야, 경숙아. 그러지 마. 부끄러워.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목숨이 먼저야. 경숙이는 그렇게 말하고 슈퍼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세요. 채소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됐어요. 빨리 수술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순자야, 나도 보탤게. 정육점 주인 아저씨도 찾아왔어요. 이거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액수는 작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녁 무렵 경숙이가 가게로 왔어요. 순자야, 세어봤어? 응. 지금까지 850만 원이야. 850만 원. 우리 동네 사람들 대단하지?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SNS에도 올리고 지역 신문에도 연락했어. 더 모을 수 있을 거야. 경숙이의 말대로 다음 날부터 모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나가면서 모르는 사람들도 계좌로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금액은 1,5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경숙이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경숙이가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병원 VIP 라운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제 며느리 지은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어제 올라온 거야. 어제.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모금 받은 돈이 1,500만 원이 된 바로 그날. 며느리는 강남의 고급 성형외과에서 3천만 원짜리 성형수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야, 이거 진짜 내 며느리 맞아? 맞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500만 원밖에 못 모으겠다고 했던 그 며느리가 3천만 원짜리 성형수술을 했다고. 경숙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댓글 좀 봐. 경숙이가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댓글들이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우와, 언니 대박. 어느 병원이에요? 청담 리본 성형외과요. 원장님 실력 최고. 마이너스 3천만 원이면 완전 큰 수술이네요. 네, 히읗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마이너스 돈 많으신가 봐요. 유유부럽. 아니에요, 히읗 그냥 적금 깨서 히읗. 마이너스 적금요? 얼마나 모으셨길래? 남편이랑 5년 모았어요. 원래 집 계약금 하려고 했는데 제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키읔. 적금을 깼다고요? 5년 모은 적금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하다던 사람이. 순자야, 이거 내 아들한테 보여줘야 돼. 당장.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너 지금 어디니? 회사요. 왜요? 당장 집으로 와. 지은이도 데려오고. 무슨 일이세요? 수술 날짜 잡혔어요? 오면 알아. 당장 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호와 며느리가 우리 가게로 왔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급하게 부르셔서.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마스크 좀 벗어봐. 네. 아, 저 감기 걸려서요. 벗어보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며느리가 준호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아들, 너는 가만히 있어. 며느리, 마스크 벗어.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온통 붓기와 멍투성이었어요. 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턱 라인에도 테이핑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님, 저.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내 얼굴이 왜 그래? 나도 궁금하네. 며느리, 설명 좀 해봐.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보여줬어요.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500만 원밖에 못 모으겠다고 했지?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하다고 했지? 어머님. 그런데 어제 청담 성형외과에서 3천만 원짜리 성형수술을 했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암수술 앞두고 계신데 너는 성형수술을 했다고? 여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은 무슨 3천만 원이면 엄마 수술비잖아. 여보, 우리 5년 동안 모은 돈이야. 원래 집 계약금 하려고 모은 거. 집은 나중에 사도 되잖아. 엄마 목숨이 먼저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예뻐지고 싶었어. 평생 이 얼굴로 살기 싫었다고. 그래서 시어머니 죽으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그럼 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다, 형편이 어렵다 하면서 울먹였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대출도 있고. 대출이 있으면 성형수술은 왜 해? 3천만 원짜리를. 경숙이가 끼어들었어요. 아줌마 알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모금했는지. 1,500만 원이에요.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서. 다들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순자씨 살리려고 돈 모았어요. 경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3천만 원 들고 성형외과 갔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었지? 아니에요. 아니긴. 일주일 전에 나한테 거절할 때 이미 성형수술 예약해놨던 거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대답해. 언제 예약했어? 2달 전이요. 2달 전. 제가 암 진단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럼 내가 암 진단 받은 거 알고도 수술 강행한 거네. 어머님, 저도 이미 계약금 내고 날짜 잡아놨어요. 취소하면 위약금도 내야 하고. 위약금이 얼마인데? 500만 원. 500만 원 아끼려고 3천만 원 수술했다는 소리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겠지. 솔직하게 말해봐. 말 안 하면 내가 말할까? 너는 시어머니 목숨보다 내 얼굴이 더 중요했던 거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저는 아직 젊잖아요. 저도 예뻐질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준호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챘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나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도 30년 넘게 이 얼굴 때문에 고생했어. 학교 다닐 때부터 외모 지적받고 취업할 때도 떨어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식구들이 우리 아들이 복이 없어서 며느리가 못생겼다고 하는 소리 다 들었어.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죽으라고. 경숙이가 다시 물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술비 거절하고 3천만 원짜리 성형수술했다는 소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 며느리 양심도 없네. 시어머니가 암인데 성형수술을 해? 우리가 모금한 돈이 허무하게 느껴지네. 며칠 후 준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와이프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그리고 앉아. 준호가 일어나서 앉았어요. 지은이는 친정에 가 있어요. 동네에서 눈칫밥 먹기 힘들다고. 그렇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지은이 설득해서 수술 환불 받아볼게요. 병원에서 일부라도 돌려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한 1,500만 원 정도요. 이미 수술 끝났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1,500만 원. 동네 사람들이 모금해준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랑 저희가 모은 500만 원 그리고 동네 분들이 모아주신 돈까지 합치면 3,500만 원이에요.
엄마 수술하시는데 충분해요. 엄마 수술 날짜 빨리 잡아요. 제발 좀 빨리 하세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그날 저녁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순자님, 저는 서울대병원 사회복지과 김미연입니다. 네. 어머님 사연이 지역신문에 나왔던데 저희 병원에서 무료 수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셨습니다. 무료 수술이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어머님이 선정되셨어요. 수술비 전액 병원에서 부담하고 항암 치료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으로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응. 고마워. 동네 사람들한테도 고맙고. 그날 저녁 경숙이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전했어요. 순자야, 진짜? 무료 수술? 응. 다음 주에 병원 가. 아, 정말 다행이다. 그럼 우리가 모금한 돈은? 그 돈은 다시 돌려줘야지. 모금해준 분들한테. 아니야, 순자야. 그 돈은 내가 가져.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 쓰고 항암 치료받는 데 쓰고. 하지만 다들 내가 건강해지는 데 쓰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경숙이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사실을 준호에게 말했을 때 준호도 울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그래. 그런데 지은이는 아직 친정에 있어요. 언제 돌아오니? 잘 모르겠어요. 친정 부모님도 화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지.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목숨보다 제 얼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동네에서 제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압니다. 양심도 없는 며느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양심이 없었습니다. 수술 환불받은 1,500만 원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어머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님이 무료 수술 받으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당분간 얼굴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며느리 지은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고.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동네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경숙이 채소가게 아주머니, 정육점 아저씨, 그리고 모금에 참여해준 많은 분들. 순자씨, 수술 잘 받고 돌아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해지면 우리 가게에서 또 웃으면서 일하세요. 네, 꼭 그럴게요.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무섭지? 응. 조금. 잘 될 거야. 우리 순자 강하잖아. 고마워, 여보. 평생 고생만 시켜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행복했잖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어서 와. 준호와 지은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지은이는 제 침대 앞에 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나.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어. 하지만 지은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암 수술 앞두고 계신데 저는 성형수술을 했어요. 3천만 원이나 들여서.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를 못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동네 사람들 눈초리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슈퍼 가면 수군거리고 시장 가면 피하고. 그게 다 제가 한 짓 때문이에요. 지은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저 이제 알았어요. 예쁜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양심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걸.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서 앉아. 지은이가 겨우 일어나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지은이의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얼굴에 붓기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예뻐졌니?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거울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이 얼굴을 위해 제가 뭘 했는지 생각하면. 며느리.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내가 밉지 않아. 어머님. 서운하긴 했지. 많이.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왜 며느리가 나한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했어.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너도 힘들었구나. 내 얘기대로 평생 외모 때문에 상처받고 살았으면 그것도 고통이었겠지.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며느리, 이것만은 알아줘. 사람의 가치는 얼굴이 아니야. 마음이지. 네, 어머님. 내가 아무리 예뻐져도 마음이 못생기면 사람들이 외면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로 얼굴이 못생겨도 마음이 예쁘면 사람들이 따라. 우리 동네 사람들처럼.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예쁘게 갖고. 얼굴은 세월 지나면 다 늙고 주름지지만 마음은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기회? 며느리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변할게요. 꼭 변할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어머님.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시면 제가 간병할게요. 친정에서도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 준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친정에서 한 달 동안 부모님께 매일 혼나면서 정신 차렸어요. 그래야지.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동네 사람들이 또 병원에 왔어요. 경숙이를 비롯해서 20명이 넘는 사람들. 순자 씨, 파이팅! 잘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있을게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암 조직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을 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 그리고 지은이. 여보 수고했어.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수술 후 2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지은이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 일찍 와서 제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병실을 청소하고. 며느리, 너 집안일은? 시아버지께서 다 하고 계세요. 괜찮대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은 제가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지. 이해요? 응. 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평생 외모 때문에 고생했다면 그것도 상처였을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물론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됐어. 하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제가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어. 퇴원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순자 씨, 퇴원 축하해요. 건강하게 돌아오셨네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정순자님 완쾌 축하합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경숙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우리가 뭐. 당연한 거 했지. 정말 고마워, 경숙아. 그때 지은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깊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순자 어머님의 며느리 지은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님이 암 수술 앞두고 계실 때 저는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었고 양심이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달라질 겁니다. 어머님께 진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한번 깊게 절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경숙이가 입을 열었어요. 뭐 사람이 누가 실수 안 하나? 반성하면 되지. 맞아요.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은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다시 가게를 열었고 예전처럼 동네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변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만들어 갔어요. 명절에는 제일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제 생일에는 손수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은 예뻐졌지만 마음은 더 예뻐졌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우리 집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다음 달부터 봉사활동 시작하려고요. 봉사활동? 네. 암 환자 가족들 돕는 봉사활동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쓰고 싶어서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지은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뭔데?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에요. 이걸 왜 나한테? 어머님 회복하시는데 쓰세요. 영양제도 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며느리. 어머님, 제가 앞으로도 계속 모아서 드릴게요. 제가 어머님께 진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며느리. 정말 고맙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가게도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와 주시거든요. 순자 씨가 힘들 때 우리가 도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순자 씨 가게 많이 이용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요. 지은이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가 됐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시댁일도 잘 챙기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3천만 원 들여서 얼굴은 고쳤지만 정작 제 마음은 어머님이 고쳐주셨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경숙이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그래도 얼굴은 예뻐졌네. 인정. 모두가 웃었어요. 지은이도 웃었습니다. 네, 얼굴은 예뻐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다는 걸. 지은이가 자기 가슴을 가리켰어요. 어제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어머님, 저 둘째 가졌어요. 그래? 축하한다. 어머님, 이번에도 육아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손주 안 돌봐주면 누가 돌봐줘?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행복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나도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있어서. 우리는 꼭 안아줬어요. 3년 전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2년 전 며느리가 3천만 원짜리 성형수술을 했을 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고통은 때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실수는 때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용서는 때로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도 되찾았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동네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지은이가 증명해 보였듯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교훈이 됩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